진짜 안 될 것 같으면은 카드로 맥북이나 에어팟을 새 걸 사가지고 싸게 파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돼. 요즘 신용카드 단기 연체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무래도 힘든 시기다 보니까 신용카드 단기 연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연체를 하더라도 꼭 잊지 말아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체가 될 때 처음 1일, 2일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연체가 된 거야. 예를 들어서 30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주말이랑 그다음에 휴일은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랑 휴일은 빼고 그 비즈니스 데이,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휴일이 아닌 날만 여러분 하루로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요일이 이 신용카드 나간 날인데 화요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하루가 연체가 된 거죠. 만약에 휴일이 화요일이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에서 화요일 날이 아니라 수요일 날 됐을 때 하루 연체가 된 겁니다. 자, 이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신용카드사에서 보통 한 이틀 정도가 연체가 되면은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어떤 전화냐? 네, 고객님. 지금 신용카드 연체 따라주면 지금 신용 등급의 하락이 있을 수 있으시고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신용 등급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일종의 뻥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두렵게 만들어야 되거든. 빨리 얘네들이 돈을 받게 되는데 안 되겠다. 야, 스크립트에 신용 등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상담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신용 등급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그 각자 그 카드사 내부의 카드 한도 기준, 그리고 그 카드사의 어떤 카드론 산정 기준, 여기에서 불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보통 단기 연체가 이제 5일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그 5일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즉 비즈니스 데이로 4일까지는 여러분 신용 등급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의 카드 기준, 카드 한도, 뭐 대출 한도 이런 게 훅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카드가 밀리면요 대부분 그래요. 은행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사마다 결제 은행, 그 자동 이체 은행에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만 돈이 출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왜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 참고하세요. 하루라도 나는 더 밀리는 게 싫다, 이런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밀렸는데 지금 바로 출금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문제없이 카드사에서 영업시간 내에는 출금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일이 지났어. 이때부터는 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뭐냐면은 5일 이상, 즉 월요일 날인데 화, 수, 목, 금, 토는 아니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연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나 다른 데서 말하는 그런 정확한 기준의 단기 연체와 장기 연체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비즈니스 데이 5일이 지나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카드가 정지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이었던 게 200만 원, 100만 원으로 막 줄어버려요. 갑자기 5분의 1로. 와, 이때부터는 그리고 심지어 대출도 안 되기 시작해요. 뭐 장기 카드, 론 이런 것들도 안 되고, 또 적어도 제2금융권에서는 일단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요때까지는 4금융이라고 해서 뭐 러시안 캐시나 뭐 이런 대부업체들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요때부터는 대부업체들도 간당간당 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무조건 돈을 빌려서라도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5일 이상의 비즈니스 데이로 카드가 안 밀리게 하셔야 돼요. 진짜 안 될 것 같으면은 카드로 맥북이나 에어팟을 새 걸 사가지고 싸게 파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돼. 자, 2주가 넘어간다. 여러분 이미 이때는 카드사가 모든 카드가 다 정지돼 있을 거예요. 보통 카드 정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개가 정지가 되면은 다른 카드사는 쪼르르르르 도미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카드가 정지가 됐다. 하나카드, 우리카드가 정지되는 거는 그냥 하루 이틀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주 전에 밀린 걸 갚았어. 전화를 했어. 카드 연체가 된 것을 다 갚았으니까 카드 사용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풀어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풀어줘도 카드 사용했을 때 한도가 엄청나게 줄어 있죠. 당연히. 뭐 이미 줄어 있거나 다시 풀려도 말도 안 되게 그때보다 더 줄어 있어요. 1000에서 200으로 줄어서 이 200에서 줄어서 정지가 됐는데 다시 돈을 내고 보니까 100밖에 안 남았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때 이제 한 2주가 넘어가서 다시 전화하면은 아예 그냥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저도 옛날에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예 정지가 돼서 카드를 한 개도 쓸 수가 없죠. 신규 발급도 안 돼요. 좀 갑자기 장기 연체 얘기하려니까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자, 장기 연체. 우리가 아는 장기 연체라고 하면 옛날에 한 달 이상이었죠. 자, 30일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은행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의 주 거래은행, 예를 들면은 내가 통장을 우리은행을 카드사로 연결시켜 놨어. 자동이체 빠지게. 그러면은 그런 은행들이 압류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은행,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은행도 압류가 다 들어가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그 압류를 당해가지고 주거래 은행이 지금 통장이 입출금이 안 된대요. 근데 다른 건 된대. 거기로 돈을 달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거기도 조금 있으면 정지가 될 거다. 현금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통장에 압류가 되신 분이 있으면은 차라리 안전한 게 꼭 계좌이체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농협이나 이런 수협 같은 그런 약간 그 메인 은행권 말고 1금융권에서도 약간 사이드에 있는 거기를 새로 받아가지고 그 통장으로 받으시는 게 조금 안전하고요. 거긴 그래도 한 달 정도까지는 신규하고 나서 좀 안전한 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가 한 군데는 정지되어 있고 한 군데 남아있다. 그러면은 빨리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 만들던지 현금으로 받아야 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장기 연체가 되고 나면은 거의 뭐 회생이나 파산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회생은 3년, 그리고 파산은 5년 정도 신용 회복 기간이 걸려요. 또 나이스하고 올크레딧은 파산이나 회생이 끝나고도 각각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또 걸린대.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5일이 지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이 연쇄적으로 여러분의 신용이 줄어들어서 그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는 길이 이제 없어지니까 처음 그 5일이 지나기 전에 무조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는 꼭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연체하고 장기 연체의 정확한 기준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시기에 힘든 일들 많으시겠지만 신용관리 잘 하시고 철저하게 또 여러분의 이 금융 신용도는 정말 중요하니까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